안녕하세요. 이거 내가 한 짓이 부끄러운 건가? 아니면 그냥 남들 보기에 창피한 건가? 우리 다들 느끼는 감정인데 이게 맨날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수치심과 죄책감,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다른 사람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왜 내 얼굴이 막 화끈거리는 거요? 아니, 이불킥은 왜 내 몫이지? 싶을 때 말이에요. 맞아요. 바로 그 감정.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수치심과 죄책감, 이 둘이 서로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수치심부터 볼게요. 한자로 풀면 아주 간단해요.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란 뜻이죠.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내가 좀 창피한 상황이구나, 이걸 아는 감정인 거예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옛날 철학자들은요,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봤다는 거예요. 아니,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고대 철학자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봤을까요? 자, 먼저 공자. 공자는요, 아주 단호했어요.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!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. 와, 근데 맹자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. 뭐라고 했냐면요,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. 이렇게까지 단언했어요.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능력, 이게 바로 인간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본 거죠. 대단하죠? 자, 그런데요. 그럼 수치심을 느끼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? 글쎄요. 뭐든지 그렇듯이 이것도 균형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? 바로 이 균형, 즉 중용의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. 이 사람 말이 참 재밌어요. 부끄러움 그 자체가 막 대단한 미덕은 아니야. 하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칭찬보다 마땅하지. 이렇게요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?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딱 정리되죠. 수치심이 너무 없으면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. 반대로 너무 과하면 매사에 주눅 들어서 숫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. 바로 그 중간, 염치를 아는 상태,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적인 균형점인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수치심에 아주 가까운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죄책감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럼 죄책감은 뭘까요? 이건 말이죠,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느끼는 마음이에요. 아주 명확하죠?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, 그건 바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어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무도 안 보는 길에서 제가 몰래 노상방뇨를 했다고 쳐요. 그럼 제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은 들 수 있겠죠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가 저를 딱 쳐다봤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때부터는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. 쪽팔려 하고요. 그러니까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고, 수치심은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겠지? 하는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감정인 거예요. 확 와닿으시죠?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이 감정들 대체 언제 느껴야 하는 거고, 또 언제쯤이면 에이 괜찮아 하고 훌훌 털어버려도 되는 걸까요?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가 아주 뼈있는 말을 했어요. 우리가 너무 자주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까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. 그게 마치 자디를 아프게 한 돌멩이를 개가 막 계속 물어뜯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고까지 했죠. 자,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자, 이 표를 보세요. 바로 명확해지죠? 첫 번째 상황, 술에 취해서 동료한테 막말을 했어요. 이건 어때요? 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명백하게 상처를 줬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해야죠. 이건 필수입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상황, 식당에 갔는데 아차, 양말에 구멍이 났네. 이걸 발견했어요. 자,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줬나요? 아무한테도 안 줬죠. 근데 혼자 막 얼굴 빨개지고 수치심에 괴로워한다? 이건 사실 좀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감정 소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가 윤리적 피로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줍니다. 이 윤리적 피로감이라는 게 뭐냐면요, 사실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규칙 위반 하나하나에 전부 다 죄책감을 느끼면서
감정적으로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불필요한 죄책감은 대체 언제쯤 내려놔도 괜찮은 걸까요? 여기에 대해서 작가 마이클 슈어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두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. 조건은 정말 간단해요. 자, 첫째,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명백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둘째, 내 행동이 뭐 완벽하고 이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해요.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그럼 그 죄책감 이제 그만 내려놔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. 자, 이걸 아까 그 두 조건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차 한 대 없는 텅 빈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. 자, 첫 번째 조건. 이게 다른 사람한테 명백한 해를 끼쳤나요? 아니죠. 두 번째 조건. 이게 뭐 모범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 스스로 알고 있죠? 네. 그럼 결론은 괜찮다는 겁니다. 이런 일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표가 이런 감정들을 아예 느끼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뭐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이 되자는 게 아니잖아요. 진짜 목표는 바로 지혜를 기르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정말 뉘우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툭툭 탈고 넘어가도 괜찮은 상황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, 바로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감정 계기판은 지금 어디쯤에 맞춰져 있으신가요? 혹시 바늘이 너무 예민해서 정말 사소한 일에도 막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? 아니면 반대로 꼭 느껴야 할 중요한 순간에 너무 무뎌져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 모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